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김재원의 명상점 운명론 사주 관상 6효로 보는 운명론에 대해서 14번째 시간으로 물이 가득한 가을 땅의 교육자 사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주는 바로 임자년 무신월, 무자일, 무오시 이런 사주를 가진 여성분이 27세 되는 무인년 10월에 자신의 직업과 채관에 대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에 대해서 직업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근데 이제 물이 가득한 가을 땅이라고 그랬죠. 물이 가득하죠. 밑에 보면 자진, 자신자, 신자진, 즉 진은 없지만 신자 합수 해서 물이 가득하고 임수가 요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즉 죄다 신약이죠. 수가 많으니까 죄가 많아서 신약한 사주인데, 이분의 바로 직업은 뭐를 해야 될까 하는 것하고 또 채관에 대해서 본인이 물어왔으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앞으로 할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아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된 길인가, 아니면 또 무슨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즉 철학관을 방문해서 철학하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무토일주가 신월에 출생을 했죠. 신월 첫째 무토가 신월 입추 처서죠. 입추 처서 이런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가을이죠. 가을에 시작되는 지점에서 태어났는데 임수가 투출이 되고, 신중에 임수가 있는데 임수가 투출이 됐거든요. 임수가 연주에 투출이 됐으니까 편제격이죠. 편제격에 신하고 연주가 자고 또 일주가 자고 하니까 신자 합수돼서 제국을 이루었네요. 제국, 즉 제다 신약이다. 제다 신약. 근데 가을에 태어났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죠. 연일 계속 비가 오니까 땅이 전부 젖어서 축축해잖아요. 그래서 습기가 너무 강해서 바로 이럴 때는 뭐가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조후용신법을 보게 되면 난강망이라고 보통 하는 조후용신법에 보게 되면 바로 병화가 가장 신월에는 한기가 가중되니까 비가 계속 내리면 가을에 비가 계속 내리니까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바로 첫 번째 용신이다 이거죠. 신월은 가을의 시작으로 한기가 점차로 증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병화를 용신으로 쓰고, 사주 원국에 수가 많으면 간목으로 다시 수생목 목생화 해서 간목으로 용신을, 목화를 용신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바로 목화가 희용신이다 이거죠. 희용신.
그런데 화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시주에. 시주에 오화 하나밖에 없거든요. 오화 하나밖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로 목이 있어야 되는데 목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목은 없어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시지에 오화가 있으니까 오미 합화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끌어들여서 미중의 을목이 바로 뿌리를 내려서, 그리고 토국수 하죠. 그리고 미는 바로 뭐냐면 이 무토의 천을귀인이다 이거죠. 천을귀인. 그래서 이 암합하는 이 미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주가 상당히 보이지 않는 데서 도움을 받는, 귀인의 도움을 받는 이런 사주다. 그리고 이제 직업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직업은 바로 뭐냐면 월에 가서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신금이 들어있거든요. 무토의 신금은 바로 식신이다 이거죠. 식신은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식신은 자기보다 자식과 같은 것이고, 여자로서 봤을 때는 자식과 같으죠. 그러니까 자식과 같고 제자와 같으죠. 또 후배와 같으다 이거죠. 후배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식신은 바로 자기의 가진 재능을 널리 펼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널리 사람들한테 베풀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또 식신은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음식에 요리 솜씨가 좋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또 좋아해요. 그래서 식신선능 음식하고 최후의 희구가라. 그래서 몸이 좀 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음식을 잘 먹으니까. 그리고 노래를 또 잘해요. 노래. 그래서 명랑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식신선능 음식하고 최후의 희구가라. 그렇기 때문에 식신은 자기가 가진 것을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바로 선덕, 좋은 작용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식신은 다른 이름이 있거든요. 다른 이름이 또 무슨 이름이 있느냐 하면 문창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식신이 놓여있는 사주들은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문창귀인이다. 문창귀인. 문창. 학문으로 창성을 한다. 번성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창귀인이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식신이라고 그러고, 육친으로 봤을 때 식신이라고 그러고, 다른 이름으로 문창귀인이라고 그래요. 문창귀인.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갑이, 예를 들어서 갑목일주로 보면 사가 식신이거든요. 을은 바로 오가 식신이고요. 그 다음에 병무, 경. 병화와 무토는 바로 경금이 식신이잖아요. 무토예요. 화토일체니까. 여기서 토로 봐서 그 다음에 병무, 경, 그 다음에 기,
기토. 그 다음에 정기, 정화와 기토는 유가. 요게 식신이란 말이에요. 요게 토생금 하니까 화토일체로 보기 때문에 수토일체가 아니라 화토일체로 봐서, 그래서 이제 이게 갑사으로 병무신 정기유. 이 신은, 경은 바로 신이니까 그 신을 보면 이게 문창규입니다. 이거죠. 문창규인. 그래서 이제 월주에 와서 문창규인을 놨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식신이거든요. 식신. 그래서 식신은 또 이게 제자가 되고 후배가 되고 식신은 뭐를 베푸는 것이고, 그래서 월봉상관하면 호명만인이다 그랬대요. 월봉상관. 식신이 많으면 상관이 되거든요. 상관도 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상관하면 호명만인이다. 월봉식신하면 호명만인이다. 식신하면. 그래서 인양반엔 바로 뭐냐 하면 직업이,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학교 선생님이 가장 적성에 맞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직업이 화가, 목과 화가 희용신이니까, 목과 화를 이용한 직업. 예를 들어서 꽃집 화원이라든지 화원 이런 것을 하든지, 꽃집을 하든지, 아니면 화는 바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곳이니까 화장품 가게, 화장품, 또 미용,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 이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가, 여기가 문창규인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육대학을 나와 가지고 지금 교사는 아직 임용고시는 이제 안 봤는데, 임용고시 보기 전에 수습교사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사주를 보고서 한마디 더 붙여서 이 집 가정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연주에 가서 임수가 떠 있잖아요. 임수 편제가 떠 있는데, 자수에다가 제왕을 놔가지고 굉장히 번성을 하고 있죠. 바로 여기는 바로 누구의 자리냐 하면 조부의 자리거든요. 조부모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조부모 때부터 이 집은, 이 여선생님의 집은 조부모 때부터 조부모가 돈을 많이 벌으셔가지고 바로 부유하다 이거죠. 부유한데, 이 부유한 것이 어디로 가냐면 월지에 가서 신이 있잖아요. 여기서 장생이 되고 신자 합수되죠. 그래서 아버지 때, 월주거든요. 월주 아버지 때까지 재산이 이어진다 이거죠. 재산이 이어져서 이것이 다시 일지자수로다. 나에게까지 이어진다 이거죠. 이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할아버님은 아주 돈을 많이 벌으셔서 부유한 이런 집안에 유년 시절이 아주 넉넉하게 여유롭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아버지 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풍족한 유년 시대를 보내셨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으셔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많은 적덕을 해서 인근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칭송이 자자했다 이거죠. 자자했다. 그러면서 자기 할아버지를 아주 자랑스러운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또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은 사실은 이 사주에서 뭐가 없느냐 하면 목이 남편인데 목 남편이 없잖아요. 목 남편이 없다 이거죠. 없는데 봅니까 수가 신자진 수국을 이루었죠. 신자 합서됐죠. 신자 합서돼서 임수까지 이렇게 강한 수가 뭐를 했냐면 수생목을 해주잖아요. 수생목.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 지금 많은 거잖아요. 돈이 많은데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어디다 쓰느냐 하면 수생목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돈으로 남편을 출세시키는 사주다 이런. 시키는 사주. 근데 시지에 오화가 있어서 이게 이제 자식궁도 되고 사업궁도 되고 바로 배우자 궁도 되거든요.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처자궁이라고 그러거든요. 처자궁. 처자궁이라는 것은 남자를 봤을 때 처라고 그러는 거고, 처와 자식궁이 되니까 이거는 바로 남편과 자식궁이 되잖아요. 남편과 자식궁.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남편도 해당하는데, 이 오화가 미토를 암합해잖아요. 그래서 미 중에 미는 바로 간무경 미축이니까 무토일주가 이것은 바로 천을귀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귀인에 들어있는 거죠. 귀인에 숨어있는 거죠. 그러고 바로 미토가 오미합화돼 갖고 강하게 힘을 발휘해서 뭐를 하냐 하면 토국수를 해주죠. 강한 수가 너무 강해지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은 바로 천을 귀인에 앉아있기 때문에 귀인이잖아요.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주 훌륭한 분을 두셨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몇 살 때 이제 결혼을 하느냐 하면, 결혼은 그러면 언제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 갑진 몇 살 때냐 하면 23세
갑술년이 들어오거든요. 23세 갑술년. 갑술년이 되는데, 갑이 이제, 즉, 평관이잖아요. 평관. 그런데 무토가 지금 3개가 있으니까, 을목갑군은 좀 약하거든요. 을목갑군. 그리고 이제 이게 오화, 시지오화를 옷을 합화해서, 화로 변해서 용신으로 변해잖아요. 시용신으로 변해서 합화해서 여기에 바로 배우자궁을 합해서 결혼은 23세 갑술년에 결혼했을 것이다. 결혼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저는 23살에 갑술년에 결혼을 했다. 갑술년에 결혼을 했다. 부인이 만족한 듯 웃음을 웃으며 23세 갑술년에 결혼을 했다. 근데 이제 직업은 바로 무엇이 좋냐? 그랬을 때 선생님 직업이 가장 좋다. 근데 꽃집이나 화원이나 이런 거를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여기에 문창귀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좋은 직업이다. 그래서 문창성은 바로 학문, 예술 이런 방면에 아주 재능이 있다. 문창성이 사주에 있으면 학문과 예술 방면에 특출한 재능이 있고 추진력, 연구력, 기억력 등의 천부적인 재질이 있으며 풍류와 학문을 즐기며 사회 출세도 빠르다. 육친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문에 뛰어나며 본 귀인이 이런 귀인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소동파, 이율곡 같은 분들이 바로 이런 문창 귀인을 놓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육친으로 보아서 해당하는 사람도 이에 해당하는 사람도 학문에 뛰어나며 본 귀인은 소동파, 이율곡 등 일대의 대학자 사주 명운에도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창성이 바로 교육 사업에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의 이제 관상을 보게 되면 부인의 관상을 보면 바로 이 눈 밑에 음질궁, 이게 자녀를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바로 어떠냐 하면 부인의 관상을 보면 평범한 관상이다. 왜 학교 선생님은 평범해야 돼요. 뭐 특이하게 하면 안 되고 키는 대략 155cm 정도 좌우이고 이마가 수려하고 둥글고 눈빛이 편안하고 화평하며 눈은 쌍꺼풀이 져서 외모로 볼 때 수려하고 지혜가 넘치는 것 같은 인상이다. 음질궁 수상 부인이 슬하에 음질궁이 있어서 바로 딸이 셋이 있다. 이것은 사주팔자에 신금 식신이
행운과 잘 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식을 딸만 낳게 되는 이런 사주를 타고났다. 그리고 이 양반은 교육자로서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봉사를 하게 되면 평생을 교육자로서 존경받는 스승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바로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사주에서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분은 바로 사주가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주에 없는 오행이 목이 없는데 사실은 암압하는데 천을귀인을 암압해서 천을귀인 속에 들어있는 남편을 배우자로 평생을 함께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사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